어딘가에 영상 하나가 있다고 한다. 정확히 몇 분인지, 어디서 촬영됐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그건 연출이 아니었다고. 이 영상이 실제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거래 중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 주장을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 스너프 필름, 스너프 film 이라는 말이 공식적인 형태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로 알려져 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한 저술가가 실제 사건을 다룬 책에서 이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지며 당시 맥락은 살인의 과정을 카메라로 기록한다는 개념이었다. 이름이 없던 공포가 이름을 얻는 순간 실체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은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기 시작한다. 1976년 이 공포는 스크린 위로 올라왔다. 스너프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면서 배급사가 마지막 장면이 실제 살인의 기록이라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설이 있다. 그 소문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불러일으킨 파장은 예상을 훨씬 넘어섰다. 전국 각지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영화는 스너프 필름 논쟁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소문이 확산되면서 수사기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수사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스너프 필름의 실제 유통 여부를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수사 끝에 공식적으로 진짜 살인 장면으로 확인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며 대부분의 제보와 의심 영상은 정밀 분석 끝에 연출이거나 조작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해진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익명의 공간에서 진짜라는 꼬리표가 붙은 영상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공포영화의 장면이거나 사고 기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위를 가리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소문이 속도를 수직으로 끌어올렸고 그 혼란 속에서 도시전설은 더욱 강력한 형태로 자라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영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범죄 조직들이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해 유포하는 사례들이 보고된 것이다. 이것들이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한 스너프 필름의 고전적 정의와는 다르지만 살인이 카메라에 담길 수 있다는 공포를 관념의 영역에서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는 시각이 있다. 그 경계가 흐릿해질수록 도시전설과 현실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스너프 필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수효과 전문가들이 소환됐다. 영화 산업에서 반세기 넘게 발전시켜온 기술들 혈흔 표현, 충격 시뮬레이션, 신체 반응 묘사 등 전문가의 눈으로도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진짜처럼 보이는 연출 영상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례가 있으며 일부는 정밀 분석 이전까지 진위를 가리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이 동시에 진실을 가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이 생겨났다. 의심스러운 영상이 등장할 때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선다. 혈액 흐름의 방향, 신체 반응의 물리적 일관성, 편집 흔적, 촬영 장비의 특성 이 모든 것이 진위 판별의 단서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은 분석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위조 기술도 나란히 발전해왔다는 사실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하게 제작된 가짜를 완벽하게 구별하는 일이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스너프 필름으로 강하게 의심받은 영상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일부는 조사 끝에 정교한 연출로 결론 났고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전해진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살인 기록 영상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 역시 이른바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제작된 스너프 필름의 고전적 정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어두운 가능성과 현재까지의 공식 기록 사이에는 아직 메워지지 않은 공백이 있다. 첫 번째 가설은 진짜 스너프 필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시각에서는 수십 년간의 집중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상업적 스너프 필름이 적발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특수효과 기술의 수준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의심 영상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픽션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스너프 필름은 인간의 공포 심리와 미디어가 함께 만들어낸 강력한 집단 환상이다. 그러나 이 가설에도 반론은 존재한다. 만약 완전히 실제하지 않는다면 왜 수십 년간 수사기관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조사해 왔느냐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폭력 기록 영상들의 존재는 살인이 카메라에 담길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허구가 아님을 보여준다. 전통적 의미의 상업적 스너프 필름과 실제 범죄 기록 영상 사이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부터가 이미 논쟁의 영역이다. 두 번째 가설은 진짜 스너프 필름은 실제하지만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깊은 지하 유통망을 통해서만 거래된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암호화된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더욱 주목받기도 했다. 어떤 수사관들이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공포 이것이 이 가설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결정적 증거의 부재라는 한계에 부딪힌다. 수십 년간의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제작된 스너프 필름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적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가설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지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세 번째 가설은 이 전체가 인간의 공포 심리와 집단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것이다. 공포와 금기,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끌림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 공포를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디어와 픽션이 수십 년간 이 소재를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스너프 필름의 가장 강력한 힘은 실제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가설 앞에도 현실은 복잡한 질문을 던진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고 인터넷이 연결된 세계에서 실제 폭력과 죽음의 순간이 기록되고 유포된 사례들은 이미 존재한다. 그것들이 전통적 정의의 스너프 필름은 아닐 수 있지만 살인이 담긴 영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순수한 허구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집단 상상력이 만들어낸 도시전설과 현실에서 벌어진 어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울지도 모른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이 논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밀어넣었다.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죽음 장면을 완벽한 사실주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계에서 스너프 필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의미도 변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기술이 공포를 제작할 수 있다면 공포와 현실 사이의 경계는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스너프 필름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인류가 집단으로 만들어낸 가장 어두운 도시전설인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수십 년의 수사, 수백 건의 분석, 수천 개의 제보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쩌면 이 질문은 영원히 하나의 답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품고 있는 가장 불편한 진실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영상을 본다. 그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것은 스너프 필름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이 현실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어둠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일 수 있다.